20세기 근대 건축과 RC, 두 번째로 근대 건축의 태동과 RC,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근대 대중과 플래네르라는 사람과 근대의 대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앞 시간에 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근대 도시화로 말미암아서 슬럼이 아주 광범위하게 생겼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그림들은 그 당시의 그림들을 얘기하고 있죠. 도대체가 질서가 하나도 없는 기차와 사람이 어우러져 있고, 빈민가에서는 화장실 없으니까 밤새 소위 요강이라는 데다가 용변을 봐서 길에다가 버리고, 건물을 보면 1층에는 말하자면 관리인이 살고 2층에 집주인이 살고 3층부터는 점점 못 사는 사람이 돼서 옥상에는 최극빈자들이 살고,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밑에 글에서도 보듯이 전염병, 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 하여튼 뭐 이런 소년 노동의 문제, 뭐 근친상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이 도시 슬럼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혁명들이 기운이 나타나죠.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1907년, 1917년, 12년 이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또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상도시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사회가 바뀌고, 이렇게 집단주의적으로 산업과 주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현실화된 것은 오른쪽에 하워드라는 학자가 제창했던 가든 시티 개념이죠. 그러니까 센트럴 중심 도시 외곽에 광역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외 근린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방안이 채택돼서 영국서부터 이제 이게 처방으로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근대 건축과 근대 도시 이론가들은 더 아주 급격하고 혁명적인 처방을 제시를 하죠. 그 방법이 뭐냐면 유토피아 도시라고 이름 붙여지는 소위 근대 도시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때맞춰 나타난 우리 근대 건축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초고층 도시들을 짓자. 이렇게 해서 뭐 예컨대 꼬르비제가 제안했던 파리를 저런 식으로 일괄 철거를 하고 뭐 빛나는 도시라는 이름의 고층 투고 단지를 짓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 힐버자이머 같은 사람이 하이라이즈 시티라고 해서 저런 식의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뭐 하여튼 경악할 만한 도시지만, 이 당시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다라고 제시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하여튼 20세기 도시건축의 조건을 요약하자면, 사회적으로는 도시 인구와 주택 부족 문제와 공업화 대량 생산의 문제라는 이런 사회 조건이 있었고, 기술적으로는 이 시점에 RC가 발명이 됐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되면서 설계 시공이 분리가 됐다.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2차원 도면이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자, 거기에다가 19세기 말에 여러 가지 미술혁명, 예술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기계미학이라든가 큐비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낯설지 않은 하나의 미학이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건축이 태동하는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행하던 말이 무엇은 기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책은 읽기 위한 기계다 뭐 이런 말도 만들어지고 그러죠. 꼬르비제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저서에서 보이듯이 현대 자동차라는 것은 과거에는 파르테논이었다. 그 시대에 저것이 첨단이었듯이 이 시대에는 기계미학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기계미학 자체가 러시아로 넘어가서는 러시아 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혁명을 위한 미학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계미학이 역시 과거의 전통적인 근대 이전의 어떤 고전주의 미학과 뭐 심지어는 아르누보 같은 절충주의 미학까지를 다 말하자면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미학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학적으로는 기계 미학,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와 철의 등장, 그 다음에 공업화된 대량 생산,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대량 생산으로 혁명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 불안. 그래서 꼬르비제가 왼쪽 아래 글에 쓰여진 것이 새로운 건축을 위하여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건축이냐 혁명이냐? 건축은 혁명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건축이 아니죠. 그들이 주장하는 근대 건축, 공업화된 생산 방식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의 철근 콘크리트를 위한 새로운 건축 구법을 통해서 대량 주택 생산을 함으로써만이 계급혁명이 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건축이라는 것과 RC라고 하는 것은 RC가 곧 근대 건축은 아니지만 근대 건축이 20세기의 보편적인 건축 문법이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필요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류는 몇천 년 동안의 건축과는 전혀 다른 건축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직교 건축입니다. 과거의 모든 건축은 다 유기체적인 모티브로부터 온 유기체적인 장식을 갖고 있고 또한 대경관일 경우는 반드시 아치를 써야 됐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 로마식의 아치가 됐던 중세식의 로마네스크 고딕의 아치가 됐던 르네상스의 아치가 됐던 아치였는데 그런 유기적인 형태와 아치 형태를 일거에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직선으로만 구성된 건축물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베니테 타비타시옹이나 월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 건물이나 미스 반데로의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이 근대 건축의 거장들이 내보이는 이 마스터피스들은 한결같이 전부 평면 그리고 직교 구조를 갖고 있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징표이자 결국 RC로 인해서 가능해진 구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대 건축이 되겠습니다.